한국의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옛날 정치 이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36년 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있었고 36년 동안 정치개혁을 해왔으면 정치가 개혁이 돼야지 왜 후퇴를 한단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왜 옛날 정치를 그대로 보는 듯 하고 이제는 정말 실증나서 보기도 싫다? 듣기도 싫다? 왜 국민들한테 이런 짜증나게 하고 불신을 정치가 주는 것입니까?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이 시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정치의 시대적 과제, 정치가 꼭 달성해야 될 정말 선도하고 주도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뭔지 찾아내지 못하고 도출시키지 못해가지고 사람마다 아니 선진화지, 아니 아직도 민주화야, 아니 무슨 소리야, 풍요고 발전이지, 성장이지, 정의야, 공정이야,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 시대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미래, 대한민국 미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해 나갈 잘할 사람들이 주체 세력이어야 되는데 아니 80년대 때 민주화에 주도를 했었던 주체 세력, 국민의 잘 살게 하는 산업화의 주체 세력들이 지금도 산업화 파리를 하고 민주화 파리를 하면서 그 시대 과제를 거기다 잡고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갖고 한다 그런다면 그게 발전입니까? 후퇴죠. 제자리 걸음이죠. 그래서 정치가 후퇴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자리 걸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좀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늘 사과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당대표 할 때 정말 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저 단식했던 거요. 후회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데모였거든요. 데몬스트레이션이었거든요. 시위였거든요. 그때 국회의장이 민주주의를 무시한다, 의회를 무시한다,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위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걸고 단식을 한다? 이 방법은 80년대 때 정치인들이 했던 건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걸 그 방법으로 제가 했던 겁니다. 요즘에도 삭발을 한다, 보이콧을 한다, 장애 집회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뭘로 쓰고 있습니까? 이게 정치의 수단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이 다 돼가는 이 시대에 이게 정치 수단으로 맞습니까? 저는 정말 정치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동안에 지금 야당이 말하자면 내걸고 있는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왔습니까? 솔직히 건국할 땐 남노당이나 조선공산당이 남한조차도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한 거 보수가 했습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밀고 내려왔고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그래도 유엔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했던 거 보수가 했습니다. 2000년 넘게 배고프고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싹 몰아낸 산업화를 한 거 보수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것 사실상 김대중, 김영삼 두 대통령의 보수가 했습니다. 보수가 긍지와 자부를 가져야 되는데 왜 40년, 50년 전에 정치 행태를 도구로 씁니까? 그런데 보수도 그렇게 했었지만 정말 정치 도구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탄핵을 국민들이 뽑아놓고 5년 임기를 보장해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신이 아닌 이상은, 신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지 않는 한은 항상 흠이라는 게 있고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에 의한 잘못을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 도구로 다스리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탄핵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뒤에 뽑힐 대통령도 그 뒤에 뽑힐 대통령도 탄핵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한은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은 없습니다. 갈등과 대립은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삼족을 멸하고 또 삼족을 멸하고 다시 삼족을 멸하는 그러한 정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치 언제 끝납니까? 1910년 나라 망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탄핵이 정치의 도구로 쓰여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탄핵을 정치의 도구로 쓴다? 대한민국은 나는 민주주의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은 전부 인기 스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임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선심 쓰고 그리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거슬리는 일은 안 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인기 스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인기 스타가 오래 가지 못하는데 정치인 인기 스타가 오래 가겠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나와야 되죠. 국가 지도자가 인기 스타가 되면 되겠습니까? 왜? 탄핵 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 정치, 한국 정치인들, 한국 정치 지도자들 탄핵이나 장애 집회나 보이콧이나 밀어붙이기나 이런 식으로 날치기나 힘으로 수로 하는 이러한 것을 도구로 쓰는 정치 끝내야 됩니다. 유치합니다. 찌질합니다. 지도자 자격 하나도 없고 대접받을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꾼이라고 해. 정치꾼 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 보고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 보고 정치인, 정치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정치꾼들. 누가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 누가? 어느 사람인들 시켜주면 이렇게 탄핵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이게 꼭 제대로 된 정치 준비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누구나 갖다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이지. 힘으로 한 거 숫자로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타협할지 모르고 상대방 존중할지 모르고 인정할지 모르고 뭐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안 되면 상대방 탄핵한다는 거. 탄핵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대한민국 정치 끝입니다. 그거 했던 사람들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망친 사람들입니다. 끝장을 낸 사람들입니다.